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성공텔러 김지은입니다. 이제 2018년도 다 가고 2019년이 오고 있어요. 벌써 겨울이 다 오다 보니까 날씨도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은 좀 요즘에 비즈니스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지다 보니까 몸도 너무 처지고 또 피곤함도 더 많이 밀려오는 것 같고 일에도 집중하기가 어렵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2019년 이제 딱 한 달 남짓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2019년에는 더 좋은 성과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성과가 있으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가 이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려니까 너무 두렵고 또 걱정도 많이 되고 일도 익숙하지 않아서 사실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내가 도전해도 될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답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잘 걷는 아이도 없어요. 처음은 누구나 다 어렵고 생소하기 마련이죠. 심지어 해당 사업에서 그 해당 업무를 한 수십 년간 하셨던 분이라고 해도 실제로 사업에 임하시기에는 아시는 부분은 그 내가 지금까지 근무했던 한정된 이쪽 분야에서 많이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다른 업무의 영역에서는 언제나 처음이고 낯설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쇼핑몰에서 수년간 저 같은 경우는 MD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제품의 생산부터 그 다음에 제품의 패킹, 그 다음에 포장해서 택배로 다시 패킹을 하고요. 여기에 송장을 붙이고 나가는 업무까지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사업을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내가 모든 시스템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진짜로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사업자 등록증 어떻게 내는 거였지?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정말 단순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정말 자잘하게는 내가 어떤 비품 또 어떤 소모품을 사야 되지? 이런 부분도 너무 막막하고 또 어떤 부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근무를 했을 때는 제가 기업에 근무를 했을 때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바로 투입할 수 있고 제가 하던 업무들을 루틴하게 할 수 있었지만 창업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다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정말 많이 후회를 했어요. 내가 회사를 다닐 때, 내가 뭐였지?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이 이력은 뭐지? 내가 분명히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내가 왜 이렇게 못할 것 같을까? 뭐 이런 자책도 들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좌절한다고 뭐 해결되는 게 있겠습니까? 다시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쿨하게 인정을 했어요. 내가 아는 부분은 사실 여기까지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도 사실 이거밖에 없어.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내가 가진 인맥들도 빵빵한 인맥이 없어. 하지만 나는 정말로 이 사업을 하고 싶어. 내가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가 회사를 꼭 차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내가 알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가진 돈이 적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책에서 찾았습니다. 한 1년 정도, 적게는 하루에 한 권에서 두 권 정도. 그 부분도 제가 책을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일이 저한테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 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준비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 책을 읽을 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냥 단순히 책을 한 권 한 권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도 거의 뭐 학습지를 정독하듯이 그 각 챕터마다 분리를 해서 창업의 뭐 자본 마련부터 시작해서 뭐 오픈은 어떻게 준비하고 또 마케팅은 어떻게 해서 또 고객은 어떻게 유치를 하고 또 그걸 어떻게 운영할지 이 부분을 다 챕터로 나누고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상세하게 마킹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1년 동안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사업을 준비를 했을 때 처음에는 자본을 어떻게 모아야 되고 또 어떤 부분부터 해서 어떤 부속품들을 모으고 또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한눈에 이렇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렴풋이 시스템을 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시스템을 다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으로 했던 게 무엇이냐, 그냥 시스템만 알아서는 실제로 창업을 했을 때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뭐 작은 소모품, 비품 그런 구매하는 것도 별게 아닌 것 같잖아요. 하지만 사업을 했을 때 정말 내가 이 부분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모르면은 구매했던 걸 또 구매하고 더 비싼 돈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세스들을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 다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택배 박스를 패킹 박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뭐 박스를 어떤 사이즈로 해서 몇 사이즈를 몇 개를 구매하실 건지, 뭐 패킹에 대해서 테이프를 몇 개를 구매할 건지, 뭐 예를 들어서 광고비 같은 경우는 어떤 광고를 진행하고 또 그것의 비용은 또 어느 정도 산출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어요. 먼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을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물론 내가 책에서 배운 부분하고 실제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사장님들도 많이 경험을 하실 테지만 내가 일단 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내가 준비하다가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예전처럼 크게 당황하지 않고 어느 정도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음은 이런 스텝으로 나가면 되겠구나라는 일단은 자신감이 붙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파트너를 만났을 때, 사업적인 파트너를 만났을 때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 이전에는 제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쇼핑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라고 했던 이런 막연한 질문들이 지금은 제가 지금 이만큼은 준비했고 이만큼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이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대표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니까 그 질문을 듣는 사람도 저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즈니스의 시작이 좀 더 수월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되게 자기 주도적이죠. 그래서 나 이렇게 꼼꼼히 뭔가 체크하는 게 너무 싫어. 그냥 현장에서 뛰고 현장에서 준비를 하면서 내가 배워갈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방법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 방법의 최대 단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중복되는 것과 불필요한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시험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했을 때 이렇게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 학습을 도대체 이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를 할 것인지를 딱 정해놓지를 않다 보니까 막 생각이 집중이 막 분산이 되고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상은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응? 도대체? 이 펜은 또 너무 막 안 써져. 막 볼펜 또 나오고 막 너무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막 처음에는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펜을 바꿔요. 펜을 바꾸다가 막 또 책상을 청소를 하다가 막 그러면 또 이 책상 정리하는데 시간을 한참 썼죠. 그러다 보면 다음 날이 돼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니까 시험을 잘 봤겠습니까? 당연히 못 봤죠. 근데 이게 단순히 시험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창업에 있어서도 내가 분명하게 무엇을 준비하고 내 단계에서 지금 무엇을 할 건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빼놓고 다른 이 부수적인 청소하는 일, 지우개 똥 치우는 거, 뭐 이런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막상 중요한 내가 창업이 됐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뭐 음식점 차리실 때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엄청 신경을 써요. 뭐 작은 꽃병 하나 막 이런 것까지도 막 다 신경을 쓰고 뭐 LED 뭐 이런 것도 다 신경 쓰는데 정작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음식점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의 맛과 품질이죠. 그리고 그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부수적인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음식을 살 때 막상 돈을 써야 되는데 이 돈이 너무 아깝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음식을 비싼 것도 이제 재료를 투입도 못하죠. 그러고 이제 고객들이 왔을 때도 이제 자신이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뭐 고객이 조금이라도 불쾌하게 나오면은 같이 막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다 보면 더 안 좋은 길로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장님들도 지금도 물론 잘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 창업을 준비하실 때 꼭 지금 당장 내가 자신이 없다면 특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학습에 대한 부족이에요. 여러분이 학습이 내가 지금 할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그리고 체크리스트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라도 대강 숙지를 하시고 계신다면 지금 오는 이 막막함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이 액션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이 집중을 하실 텐데 그 부분이 아니라 너무 막연하게 지금 걱정부터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신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가 그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이었어요. 그 꽤 성공한 프랜차이즈 기업인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가맹점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 회사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낼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스케줄입니다. 내가 정해진 날짜에 임대료라는 부분들이 이제 되게 크리티컬 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을 처음에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어떻게 프로세스를 정할지 딱 정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요. 근데 이 체크리스트는 그냥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소모품, 종이컵, 뭐 예를 들면 전화기 하나까지도 전부 다 세세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야 해서 정해진 날짜에 완벽하게 오픈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뭐 그냥 편하게 내가 생각한 대로 준비해도 사업을 영위하실 수도 있죠. 오픈하고 또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세세하게 일정을 다 체크한 거에 비해서 정말 그 완성도는 고객이 방문했을 때 그 완성도는 정말 천지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사업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1년만 하시고 사업을 그만두실 게 아니라 이제 2년, 3년, 뭐 앞으로 10년, 20년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사업을 그냥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막연하다고 해서 그냥 러닝 하시기보다는 세세하게 체크를 해서 본인이 바라는 성과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달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두들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좋은 비즈니스로 또 좋은 기업가로서 성장하시기를 저 성공텔러 김지은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오늘도 힘내시고요.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